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팩터 언와인드 현상에 대해서. 네, 방금 팩터 언와인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녹화 뜨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팩터 언와인드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같이 인기 많은 카페에만 몰려 있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비싸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빠져나와 조용하고 저렴한 카페로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한쪽에 쏠렸던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이제 팩터 언와인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룹에 물렸던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매도 조정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을 좀 말씀드렸냐면은 네, 오늘 그 나스닥이 큰 폭으로 좀 빠지죠.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1.46% 빠지고 있고요. 우선 이제 이게 그런 거죠. 그동안 이제 기술주로 쏠렸다가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현재 엄청 빠지죠. 마이너스 3.41%, 43%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 캔들 나오고 있는데 저 확대해 볼까요? 하락장악형 캔들 나왔네.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장악형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요 경제 시황에서 이 CPI 지수 여기 써놨죠. 네, CPI 지수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경기도나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PPI 지수 보면서 물가 폭등 신호탄이 보인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꼭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4 많이 빠진다. 엔비디아가 지금 3% 이상 빠진 거죠. 거의 3.5% 정도 이상 그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팩터 언와인드 현상. 그동안 이제 한쪽으로 쏠렸던 네, 돈들이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섹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섹터로 이야기를 합시다. 어차피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한 거니까 그래도 눈으로 좀 확인 좀 해보죠. 하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뭐 그렇게까지 폭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하락하긴 했네. 2100개가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승 종목 개수가 1000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폭락장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하락하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 섹터하고 좀 하락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보게 된다면 네, 상승 섹터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이 오늘 가장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네, 부동산 그다음에 커스머 스테이플스, 유틸리티, 헬스케어. 뭐, 뭐 아니나 다를까, 그쵸? 너무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뭐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장주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제 돈이 쏠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스 이건 이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쪽, 헬스케어 쪽, 멀티럴즈, 인더스트리얼, 파이낸셜. 그래도 파이낸셜이 좀 상승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시장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파이낸셜 쪽까지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시장은 지금 약간 불편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섹터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96% 어이씨 3% 빠진 거네요. 마이너스 섹터가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빠진 거죠. 여하튼 간에 뭐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성장주는 이제 차익실현의 물량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 네, 시장에서 네,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헬스케어 쪽 한번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라 할까? 헬스케어 반등해서 올라오긴 하죠. 뭐 이제 유틸리티 쪽도 계속 말씀드렸고 근데 어차피 이쪽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컨슈머 스테이플스,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쪽은 어차피 경기 방어주 쪽이니까 아니 경기 방어주 또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니까 네, 당연히 주목해야 될 섹터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큰 폭으로 기술주가 좀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크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 기술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성장주 쪽 모멘텀이 좀 많이 하락하니까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저거지. 장 끝나고도 빠지는 거지. 여하튼 간에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 살펴보게 되면 뭐 주간과 야간 선물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하락했죠. 지금 뭐 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0.68 정도,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53%가 하락했으니까 선물 지수도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한국 증시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제도 좀 하락을 했죠. 요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다 이거 이전에 제가 미리 예상해 가서 말씀드린 거죠. 빠졌다가 반등했고 걸린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이게 더블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의 모양새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캔들 자체가 지금 코스피 쪽인데요 마이너스 1.10%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락하는 걸 보게 되면은 수급 자체가 현재 상태 코스피 쪽의 수급이 좋진 않죠. 코스피의 그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물량에 3일 연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코스피가 빠지나요? 그러면 여기 3일 정도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게 뭐 양도세 관련해서 빠진 거다 그런 이제 할루시네이션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헛소리 같은 할루시네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하락하는 요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하락하는 요소는 글로벌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그 글로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은 저거인 것 같아요. FOMC 저기 뭐죠? 잭슨홀 미팅이죠.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요 사이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로 발표가 있고요. 그것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미팅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대형 빅테크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일 것 같고 앞으로의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우선 근데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게요. 왜 이렇게 좀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우선 이제 잭슨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약간은 뭐 매파적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는 부분이 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그 부분을 물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매파적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쪽이 약간 기술 성장 쪽에 부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샘 알트만 있잖아요. 오픈 AI의 그 회장이죠. CEO. 네, 그분의 말에 의한다면 지금 AI가 버블일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좀 했죠. AI가 버블 현상. 왜냐하면 지금 AI 쪽에 다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어떤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선도적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메타 쪽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샘 알트만의 AI가 버블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AI가 살아남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이것저것 AI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몇몇 그 대형 기업들만 좀 살아남겠죠. 그리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좀 결국에는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비즈니스가 이제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1등하고 2등만 살아남는다. 그런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AI 쪽에 투자하는 약간은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AI의 성장세와 투자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더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샘 알트만의 그 발언이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CPU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성장주가 AI 버블에 대한 좀 우려가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어 엔비디아가 차익실현에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잭슨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네, 그 부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쏘리 죄송합니다. 쏘리 제가 지금 방송하다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약간은 성장주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도 좀 중요하고,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핵심적인 이벤트인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샘 알트만 네, CEO의 그 발언이 좀 더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트리거가 되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로 봤을 때는 샘 알트만의 버블, AI는 버블의 현상이 좀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금 어, 조정 중에서 본래 가격대 적정한 가격대를 좀 찾아가긴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조정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이거 살짝 언급을 해볼까요? 그래도 아마 그 유럽 증시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유럽이 좀 올라간 부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회담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네, 잘 진행될 것 같다는 네,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유럽의 증시가 네, 좀 상승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화회담이 잘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고 하냐면은 유럽의 그 디펜스 쪽, 네, 이게 디펜스, 그러니까 이제 국방 쪽이죠. 예, 국방 무기 쪽. 이쪽에 그 주가가 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락을 했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약간 근데 그 방산 무기 쪽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 약간은 그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하겠다.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평화회담이 좀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번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 필수 소비재 쪽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요것 좀 살짝 말씀드릴까요? 어떤 부분을 좀 드리냐면요.
오늘 그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쪽이 오늘 1.80%좀 상승해줬잖아요. 그럼 1.80%왜 상승해줬냐? 오늘 이제 홈디포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홈디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뭐 주택 계량 쪽인다. 주택 관련된 이제 업종에 있는 기업인데요. 뭐 특별하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가이던스란 부분을 특별하게 낮게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가이던스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동산 관련된 섹터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 관련된 섹터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근데 저런 거는 있긴 하겠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영향을 받긴 하겠지.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뭐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가 부동산이었잖아요.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동안 그래도 약간 반등해주긴 했다. 그치?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준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줬으니까 홈디포 쪽은.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건 있었죠. 10년물 채권금리가 좀 살짝 쿵 내려앉은 건 있고 그 다음에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네, 살짝 쿵 지금 이전보다는 좀 내려온 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홈디포가 좀 나름대로 좀 올라오면서 오늘은 이제 이쪽 부동산 섹터의 종목들이 좀 상승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지속적인 관점보다는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증시에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섹터가 선방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지. 네,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뭐 시장의 흐름은 아시겠죠? 뭐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제가 여러분들하고 증시를 보면서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갔어요. 떠들어댈 필요 없잖아요. 뭐 코스피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그 의미 없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긴 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네 그냥 시장에 증명이 됐잖아요. 네 시장에 증명이 됐잖아. 나왔잖아. 성장도 빠지고 제가 이야기한 필수 소비자 좀 올라간다고 했잖아.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것이 제가 3, 4일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뭐 제가 예상했던 그 시각 관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엉터리 수준이에요. 환각 수준. 이것도 뭐 여기서 빠진 것 자체가 뭐라고 떠들어댄 거야? 그때 여기서 하락한 것 자체가 뭐 양도세 때문에 빠졌다고. 환각이죠, 환각. 환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떠들어댄 거죠. 근데 한국 증시는 네 당연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그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대자 쪽이 계속 증가해요. 여기 보시려면 증가죠. 여기가 5천주, 5.8 800만 주, 5,200만 주, 5,800만 주, 그다음에 3,600만 주. 여기 보게 되면 상환 지수가 또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공매도량도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네, 3.45%, 그다음에 2.61, 그다음에 3.47, 그렇죠? 3%대 이상이잖아요. 거래량 대비 공매도량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거죠. 수급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 개인의 물량이 좀 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이게 지금 개인의 물량이 뭐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여튼간에 외국인의 물량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됐죠. 이거 말고 뭐 더 이야기할 거 있을까? 뭐 여담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정리된 자료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메가캡 기술주,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모두 하락했다는 소식. 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익 실현형 매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섹터가 네, 오늘은 좀 강하게 상승해졌다. 아, 그 부동산 지수 좀 살짝 이야기해야 될까요? 부동산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주택 건설 업체 신뢰 지수 요거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발표 있었고 주택 건축 허가 건수 이거 발표가 있었는데 요게 그건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주택 착공 건수. 예, 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망이 이전은 이제 129만 건하고 136만 건이었는데 143만 건으로 해가지고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착공 건수가 증가했으니까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현재 건설 활동은 활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안 좋게 나왔냐면 주택 건설 업체 신뢰 지수하고 주택 건축 허가 건수 이 부분은 살짝 예상치라든지 이전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건설 업체들의 심리 악화, 허가 감소 겹쳐 향후 건설 흐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제 홈디포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홈디포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크게 낮추지 않았다. 네,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 선방한 거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성장주가 하락하고 반도체 쪽이 좀 하락하면서 AI 쪽이 좀 하락하면서 반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 좀 반대로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늘면 현재 건설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뭐 브렌트 그래도 이건 좀 떨어지긴 했대. 근데 이것도 이게 하락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뭐 유가는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노력으로 해가지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약화됐다. 이런 소식이 있고. 그리고 표면적 지수 하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는 빅테크 모멘텀 언와인드. 지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 고평가 성장주에서 이익 실현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래도 뭐 하락 종목 지수가 2,000개를 넘어갔으니까 좋은 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성장 기술에서 여기 써있죠. 시장 내 자금 이동이 어떻게 되냐? 섹터 로테이션. 성장 기술에서 방어, 변동성 배당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필수 소비재가 강세였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됐죠? 이 정도면 기억나시죠? 오늘 이제 하락 원인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그 큰 하락 원인 중에서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좀 이것저것 이야기했으니까 두 가지 정리한다면 우선 단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 이번 주에 있을 잭스론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발언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이제 샘 알트만 CEO의 AI에는 버블이 좀 끼어 있다 이런 발언이 좀 한 부분이 그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하락시키게 하는 이 차익 실현하게 되는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3% 이상 좀 하락했죠. 그러면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증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 경제, 증시에 대해서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